서원 우리 몇 쪽부터야? 본교재 84쪽. 자, 84쪽 좀 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85쪽 29번까지 중에 질문. 28번. 아우, 정리할 게 좀 있죠. 28 그리고 29.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으로 넘어가시면,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 발전 문제 6번까지 중에 질문. 6번. 지난주 수업까지 영상 아마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던 경우, 자, 발전 문제 12번까지 중에 질문. 11번. 10번. 또 12번. 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발전 문제 16번까지 중에서 질문. 15. 16.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18번까지 공통접선에서 질문. 숙제 안 했죠? 됐어요? 아, 좋습니다. 자, 발전 문제 19번까지 중에서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후딱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부터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얘들아 이제 들어가자. 3, 4차 함수. 자, 85쪽 좀 볼게요. 28번. 후하. 자, 28번. 자, 지난 시간에 쌤이랑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게 나눴었고요. 그죠? 자, 일단 거기 나와 있는 함수 fx가 부간별 함수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1-x일 때 x가 0보다 작으면 1-x고요. 자, 두 번째 x의 제곱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고, 요게 이제 x가 0 이상일 때, 그런데 1보다는 작을 때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2에 괄호 열고 x의 3승 -1. 자, 요게 x가 1 이상일 때래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좀 보면요. 기역에서 미분 가능하냐, 니은에서 미분 가능하냐, 디귿에서 미분 가능하냐, 뭐 이딴 거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류의 미분 가능성 문제를 좀 풀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 보장되어야 하며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불연속인 상황에서 좌우 미분 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속부터 좀 체킹합시다. 자, 맨 위에 거 위에다가 0 대입하면 1, 여기 두 번째에다 0 대입하면 -1. 그럼 일단 0에서 불연속이네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계수도 우리가 좀 조사합시다. 물론 얘들아 잘 들어. 얘가 지금 현재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0에서의 좌 미분 계수는 원래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 정확하게는 얘들아 없는 거예요. 우뚝 쓰는 거야. 자, 그런데 그냥 얘 일단 좀 미분해서 보시면 -1 정도라고 일단 좀 쓸게 얘들아. 진짜 찐 좌미분 계수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여기 0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여기에다가 1 넣으면 0이네요. 위에다 1 넣으면 0. 자, 밑에다 1 넣어도 0. 따라서 우리는 x는 1에서는 연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갸우뚱하는 거 보니까 계산이 틀렸나 본데. 괜찮았는데?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오른쪽도 똑같이 자, 미분해서 1 넣어볼게요. 자, 미분해서 1 넣어보시면 얘는 2x 1 넣은 거니까 2. 자, 그 다음 얘 미분해 주시면 3, 3 사라지면서 2x 제곱이네요. 거기다 1 넣어주시면 2. 이렇게 되겠네. 1 넣어주시면. 자, 안 틀렸죠 지금?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요렇게 좀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봐.
후 지금 현재 이 자식은요 2x를 3x 제곱 안 들렸죠? 자 봐. 일단 x는 0 부분부터 좀 우리가 보면 현재 함수 fx는 x는 0에서 서원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구나 정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0에서 잠깐 좌우 미분계수라 그냥 부를게요. 요 좌우 미분계수에 해당이 되는 것도 0에서는 달라요. 자 그 다음 x는 1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이 좀 보장이 됐고요. 그래서 미분계수도 조사해보니까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기억 볼게요. f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니은 볼게요. fx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 자식이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나한테 물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걸로 이해하면 들어줘 얘들아. fx의 절대값을 취한다는 건 요런 소리인 것 같아요. 봐. x가 0이 있고요. 0보다 왼쪽에서 요 1-x라고 하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오겠네. 여기 빵꾸 1 괜찮죠? 그 다음 x가 0 이상일 때는 대충 요런 느낌의 2차 함수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등호 들어가시면서 자 1 넣었을 때 0 정도가 되니까 뭐 대충 요런 느낌인가봐요. 여기서 빵꾸 0 정도의 요런 녀석인 거지.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봐봐 0에서의 좌극한은 1 그리고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어서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불연속인 것도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0에서 좌미분계수가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어찌됐건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는 건데 구해보시면 0이어서 여기까지 되죠? 우리는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사이에 거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에서 절대값 fx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얘가 바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나마 니은에서는 미분 가능성을 물어볼 수는 있었던 거지. 연속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랬을 때 좌미분계수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미분계수는 얼마니까? 0이니까 얘네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뭔가 어긋나는 상황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디귿 때문에 쌤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건데 잘 들어. 디귿을 좀 보면 자 지금 현재 x의 k승 자 곱하기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원아 얘가 x는 0에서 자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들아 이거에 대한 원래 올바른 우리가 익숙한 풀이는 요런 느낌이에요. 0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적어도 된다. 얘를 두 가지로 분류해.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을 땐 얘네네. 그죠? 그러니까 x에 안 적어도 돼. x의 k승에 곱하기 1-x라고 하는 녀석으로 적고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땐 이거니까 x의 k승이라고 하는 녀석에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x가 0 이상이고 1보다 작을 때예요. 위에다 0 넣고 밑에다 0 넣었을 때가 똑같았으면 좋겠고 미분에서 0 넣고 미분에서 0 넣는 게 똑같으면 미분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지. 그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2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지.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어차피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려면 기본적으로 연속 조건이 포함이 돼야 돼.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어차피 보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좌우 미분계수 좀 판단해 볼게요. 잘 들어. 요렇게 푸셔도 되는데 현재 fx라고 하는 녀석의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집중. 그런데 곱해지고 있는 x는 k승으로 인해서 이 자식의 x는 0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보장이 되려면 x라는 인수를 하나는 먹어야겠다라는 건 이해되셨죠?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보장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k라고 하는 녀석은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이 보장이 돼. 그럼 연속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좌우 미분계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됐죠. 연속이 됐으니까 무조건 좌우 미분계수가 있다고. 이해했지 우리 우진이?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얘들아. 선생님 요거 미분 좀 할게요.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k 곱하기 x의 k승 곱하기 fx 잘 따라와 더하기 후 x의 k승에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앞에 거 미분하면 k 떨구고 k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하고 fx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0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랑
0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의 값어치가 뭐 하면 돼요? 같으면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런데 잘 들어. 정확하게는 요 f'x에 대해서 집중해. 0에서의 우극한, 즉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보이시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0에서의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원래 없어요. 1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저게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런 건 지금 현재 아니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 1이라고 적을게. 원래는 정확하게 항상 좌미분계수 1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요거까지는 이제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런데 K가 지금 최소한 몇 이상이야? 1 이상이지. 그러니까 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가 뭐든 어차피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0 플러스를 넣든 0 마이너스를 넣든 얘는 무조건 누구랑 곱해져요? 0이랑 곱해지는 거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얘들아 어차피 뭐 해져요? 어차피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현재 이해됐지?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현재 fx라고 하는 녀석이 0에서의 좌극하는 지금 현재 1, 0에서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또 달라요.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얘네를 같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앞에도 반드시 0이어야만 하잖아. 잠깐만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K가 1이었었으면 뱉으면 끝이잖아. 즉 얘가 하나 내려가고 차수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X라는 인수가 살아있어서 0 플러스 0 마이너스 넣었을 때 0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러니까 K는 적어도 몇 이상이 돼줘야 돼요? 2 이상이 돼줬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아 K는 2 이상이구나. 그래서 디귿은 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주의해야 돼.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얘기 잘 들어봐. 현재 fx라고 하는 녀석이 얘들아 0에서 불연속이야. 집중해. 정리해 줄 거야. 0에서 불연속이야. 그 다음 0에서 미분도 불가능해요. 즉 좌우 미분계수도 달라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선 x라는 인수를 하나는 먹고 있었어야 돼. 근데 그 하나를 먹음과 동시에 좌우 미분계수가 달랐던 건 어차피 여기서는 k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0과 곱해져서 그냥 얘네가 같게끔 처리가 돼요. 근데 얘가 애초에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미분하면서 k가 떨궈지면서 차수가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의 값을 같게끔 만들려면 내가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수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인수를 적어도 몇 개 이상 먹어야 돼? 2개 이상 먹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괜찮지? 그런데 내 이야기 들어봐. 봐봐. 자, 우린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할 거야. 잘 들어. fx가 있고요. 이건 알아야 돼. gx가 있어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다항함수라고 치자. 전구간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야. 알겠지? 다항함수니까. gx는 몰라.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gx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런 거 빼고 그런 특수 개특수 빼고 그냥 뭐 이런 것 값이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것 뭐 말인지 이제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가 뾰족이거나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런 세팅이었다라고 전제 좀 깔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잘 들어. fx랑 gx를 곱했는데 얘네가 승현아 미분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전제 좀 깔게요. 그런데 첫 번째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자, 불연속이야. 그런데 미분도 불가능이라고 하자. 어차피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이지만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봐. 지금 우리가 확인해봐서 알다시피 지금 현재 fx라고 하는 녀석이 x는 0에서 불연속일 때 곱해지면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서 인수를 하나 먹었어야 돼. 그런데 미분을 하는 과정 중에 여기에 또 등장하죠.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들어.
이 조건 뭐 굳이 없어도 뭐. 자,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나랑 곱해지면서 미분까지 가능해져야 돼. 나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저 자식이 지금 현재 불연속인데, 근데 여기서 불연속은 얘들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빼고, 알겠지? 저 자식이 불연속인데 나랑 곱해지면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x-a라고 하는 녀석의 인수를 2개는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이해되려나? 승현 이해돼? 오케이. 두 번째, gx가요 x는 a에서 연속이야.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미분은 불가능해요. 야, 연속인데 어떻게 미분이 불가능하지? 좌우 미분계수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뾰족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봐, 내가 어차피 이미 x는 a에서 연속이었기 때문에 fx가 다항함수라면 곱했을 때는 이미 어차피 연속성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x라는 인수를 하나 안 갖고 있었어도 돼. 이런 느낌인 거지. x-a라는 인수를. 그런데 봐, 저 자식이 미분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분한 요 식에서 요 미분계수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걸 갖게끔 만들려면 내가 반드시 0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요 두 번째 과정에서.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때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대신 대비트 한 번 더 할게. 이 경우에는 x-a라는 인수를 몇 개만 갖고 있어주면 딱 돼요? 한 개만 갖고 있어주면 딱 되는 거지. 제가 연속이야. 근데 미분이 불가능해. 나랑 곱해지면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나는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 자식이 불연속이야. 미분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돼. 나는 2개 있어야 돼요. 진짜 이해될까? 나중에 우리 내신 기간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 연습 좀 많이 합시다. 정리되신 분들은 29번 갈게요. 서인이 해. 국제고는 서울국제고예요? 네. 오. 강성민 선배 알아요? 오. 친해요? 아, 그래서 오게 된 거구나?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은) 아마 디귿 때문에 질문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 자, 29번의 기억을 좀 볼게요. 기억에 나와 있는 저 식은 상윤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식인 거 맞아요? 기억에 나와 있는 저 맨 앞에 거 미분계수 정의식 맞아요? 저건 정의식이라 했죠 얘들아. 그럼 저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연속이 보장된 거죠. 그리고 저게 저 식 안에 연속이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거 설명해줬지. 그래서 기억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저 질문은 참. 니은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0으로서 정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식은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h는 2f'1이라 쓸 수 있는 거 되죠. 그건 앞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2f'1이라 f'1이죠. 그래서 그 값도 0이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 승현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얘들아, 니은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전제되어 있었지 않았으면 저 오른쪽에 있는 건 f''이라고 못 바꿔. 알겠지? 디귿
자, 디귿을 좀 보시면 fx가 절대값 x 빼기 1이래요. 어허. 자, 그러면 요렇게 x축이 있을 때 절대값의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1을 기준으로 요렇게 꺾인 녀석을 이야기하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에 1 더하기 h라고 하는 녀석에서 빼이 자식아 f에 자 1 마이너스 h 자, 그 자식을 나누어 2h로 2는 일단 좀 무시할게요. 자, 요렇게 있어요. 뭐 2 넣어도 된다. 자, 이렇게 있었다 그럼 쳐봐. 그리고 나서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0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서인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식이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대칭이다 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가 h라고 치면 요 간격이 요 지점이 1 더하기 h가 되는 거겠지 뭐. 자,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지점이 f의 1 마이너스 h가 되는 거겠지 뭐. 그러면 f의 1 더하기 h라고 하는 녀석과 f의 1 마이너스 h라고 하는 건 같아지는 중이 아니라 같은 거죠.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같아요. 즉 1 더하기 h에서 1 빼기 h를 뺀 건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원래 0이에요. 지금 잘 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약간 요런 말과 같은 말이야. 리미트 야,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2h분의 0이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럼 밑에 있는 건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 위에 있는 건 진짜 찐 0. 그럼 이 녀석은 부정형이 아니라 했죠? 이 값은 그냥 주어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지. 그냥 얘는 얼마야?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이 0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참. 우리 저러면 안 된다 했어? 저 미분계수 정인데 1에서 표적점인데 미분이 불가능하지 디귿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알겠지? 정리되셨으면 이제 우리 90쪽 접선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은 총 4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첫 번째가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세 번째가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네 번째가 공통 접선일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게 평균값 정리. 그거 내신 대비 때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특수로 뺀 게 로레 정리 정도까지로 쌤이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접점이 주어져 있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6번을 좀 질문하셨네. 볼게요. 자, 발전 문제 6번을 좀 보시면, 자, 3참수 fx가 있는데 우진아 x에 x 빼기 1 a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그 녀석 위에 점 1,0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있대요. 그런가 봐요. 그 접선의 수직이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분계수 구한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끔 해서 기울기 뽑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점 P, 즉 1,0을 지나는 직선이 f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a의 값의 범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 가보자. fx가 있는데 요 자식이 x에 x-1에 ax 더하기 1 요렇게 있어요. 자, 요 자식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제가 좀 구하면 대충 이제 샌도 좀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얘 미분하는 것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a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거 정도도 뭐 어렵지 않게 잡히고요. f'1 개똥멍충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는 x는 1이라고 하는 접선 L의 수직인 녀석은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이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거니까 x 빼기 1 요렇게 써주시면 이게 그 녀석인 거지 뭐. 점피를 지나는 직선. 시계는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요 자식이 fx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근데 얘들아 우리 무조건 한 점은 알잖아. 이미 한 점이 얼마예요? x 빼기 1이잖아. 1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녀석인데 1,0을 지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1,0은 교점인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즉 얘네들을 같다라고 노는 순간 이미 x 빼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미 교점이었으니까 얘 버립시다. 1을 빼고 찾는 거잖아. 1 빼고 그치? 그럼 요거 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 저거 넘겨. 그럼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 있고요. 저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에 ax 더하기 1 이렇게 있고요. 그 녀석은 1 이렇게 쓰여지지 않겠냐? 그지? 자 그리고 으짜으짜 가보자. 흑봉 해설로 정확하게 넘어가면 a에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 x의 제곱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 x 될 것 같고요. 더하기 1는 빵일 것 같네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죠? 그럼 그냥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0보다 뭐 하면 돼요? 크면 되는 거지. 단 a가 0과 마이너스 1면 안 되겠죠? 2차식이 0 되니까. 네, 그것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전제 깔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범위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었어요. 알겠지? 이미 x 빼기 1로 묶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 2차식이 잡히고 그 녀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게끔만 여러분들이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93쪽 발전 문제 10번. 자, 93쪽 발전 문제 10번을 좀 보시면 자, fx가 있는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 그래프 위에 두 점 저거랑 저게 있대요. a, b와 평행하고 y는 fx에 접하는 직선이 x는 1, x는 6과 만나는 점을 d랑 c라고 하지. 그런 답이야. 우리 요 내용 하나만 정리할까? 알고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알고 있겠지 우리 중. 이 참수인데 여기에 이제 살짝 이 접선이 곁들여지. 저랑 이 얘기 한 적 있죠? 3참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합은 안 변한다. 해주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나 해요. 되지? 봅니다. 상윤. 요 2참수예요. 2참수야. 이렇게 직선거. 이렇게 직선거. 막 교점 다르잖아. 교점의 합 일치하겠니? 뭐 당근바닥 안 하겠죠. 왜냐면 2참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이미 1차를 건들잖아.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요 정도만 잘 들어. 고1 때 한 번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집중. 요게 gx라고 좀 치자. 요 gx가 승현아 mx 더하기 n이라고 치자. 특히나 얘들 알아야 돼. 나중에 뭐 한번 또 짚겠다만 그럼 여기 교점이 있을 거고 여기 교점이 있을 거야. 짱 굴려. 자, 그랬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좀 치자. 그럼 만약에 너네가 집중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를 제가 이쪽을 좀 알파라고 하고 우진아 자 여기를 좀 베타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니들한테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봐라고 하면 두 식을 갖다라고 놓을 거겠지? 그리고 넘겨주면 그 두 근의 합에 영향을 주는 건 A, B, M 정도겠지? 동의하냐? 그지? 그런데 봐 3참수는 직선이 어떻게 바뀌든 어차피 3차, 2차에 영향을 안 줬는데 얘는 영향을 주잖아. 그럼 영향을 안 주게끔 하려면 같은 기울기를 가져가면 돼. 같은 기울기를 접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네 둘을 연결한 평균 변화량과 똑같은 순간 변화량이 그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잘 들어. 내가 만약에 얘네 둘을 평행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이 자식도 기울기가 얼마일 거야? m이었을 거야. 그럼 이 자식도 mx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넘겨서 두근의 합을 했을 때 두근의 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다라는 거 이해돼? 그런데 이 자식은 중근만 같네. 똑같은 근 두 번의 값어치가 알파랑 베타랑 똑같아야 되는 거 이해해?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반드시 무조건. 이해됐어요? 여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림 너무 못 그렸는데. 그럼 내가 좀 못 그린 거 내가 좀만 더 그려도 아직 설명 안 끝났어. 봐봐. 내 그림 못 그린 거야. 요 길이 뭐 할 거야? 같겠지? 내가 그림 못 그린 거야. 알파랑 베타의 정가운데니까. 그럼 너네가 나중에 그림 그릴 땐 잘 그려놓으시고. 안 끝났어. 봐. 접선. 봐. 나 이제 접선 구할 거야. 그럼 접선이라는 건 fx를 미분해야 되지 않냐?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그럼 접선은 몇 차식이야, 현주야? 1차식이야. 잘 들어. 1차식이면 등차 아니야? 너는 등차 수열 1차식이잖아.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럼 잘 들어. 만약에 fx가 2x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3x면 f'x는 4x 빼기 3 되면서 공차가 4인 등차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되는 거잖아. 내 얘기 잘 들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 m이 있겠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간격이 일정한 걸 대입한 값이죠. 기울기들이. 이 기울기 값들은 무슨 수열을 따를 거야? 등차. 나온 적 있다. 기출에. 알겠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등차를 따르겠다라는 것까지는 그냥 설명하는 김에 좀 짚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주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 쳐. 요 보라색 기울기가 1이었다 쳐. 이 노란색 기울기는 무조건 4예요. 3 커졌기 때문에 3 커져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발전 문제 10번에 얘들아 보여? A랑 B랑 평행하고 fx에 접하는 직선. 그럼 걔는 2분의 7일 거예요. 그 접점의 좌표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물론 그거 안 구해도 구할 수는 있죠. 몰라도 구하시는데 뭐 알아두면 나쁜 건 없으니까. 시민이 했어. 한 1분만 있다가 설명할게.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잠깐 보고 계시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10번 이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하면 이어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두 점 A랑 B가 있대요. 그래프 위에 두 점. 1 넣었을 때 4구, 뭐 6 넣었을 때 19인가 봐요. 기울기 대충 구하시면 5 증가할 때 15 증가하니까 평균 변화율은 3이네요. 그래서 대충 요렇게 있나봐. 기울기가 3인 녀석이. 그래서 요 녀석을 제가 A라고 좀 하고, 상윤아, 여기를 제가 B라고 좀 합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랑 평행하면서
fx에 접하는 직선이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전의 내용을 우리가 몰랐다면 기울기가 3인 걸 아니까 얘를 미분한 2x-4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언제 3이 되지가 궁금해. x는 2분의 7 다시 쓰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참수의 특징상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면 당연히 얘는 2분의 7이구나 라는 건 이젠 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접선식 구하실 수 있고요. 그게 x는 1과 x는 6을 만나는 점을 각각 d랑 c라고 하자. 끝난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려서 만나는 점을 c랑 d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높이는 5라는 거 아니까 요 길이만 잘 구하면 되네. 근데 접선식 알고 요식도 아니까 여러분들이 요 뭐에서 뭐 넣어서 빼면 되겠지 뭐. 지민이 뭐 굳이 단계산 안 할게요. 알겠죠? 어홍.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11번 볼게요. 발전 문제 11번을 보면 3차함수 x의 3승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게 우진아 있대요. 그런데 모든 차수가 우진아 무슨 차수로 이루어져 있어? 네, 그럼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했었으니까.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기 접하고 있는 두 상황은 서로 대칭일 거야. 그래야만 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자식아 저게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좀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원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정사각형의 상위나 주요 성질이 뭐야? 대각선이 2등분한다도 있는 거잖아요. 즉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빠따 뭐예요? 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따라서 이 자식은 저게 정사각형이라는 이유가 요 보라색 기울기가 서는 얼마? 1이었다라는 걸 준 거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라는 파트로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3차함수 미분하시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5고요. 이 자식이 도대체 언제 1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x제곱이 2니까 x는 뿔마 루트인데 왜 두 개지라고 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뿔마 루트 2 대칭인 것도 납득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찾은 건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지점을 찾은 거겠죠?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5 루트인 거니까 3 루트이네요. 그럼 점도 알았겠다. 기울기도 알았겠다. 직선식 끝났겠다. y절편 찾았겠다. x절편 찾았겠다. 삼각형 넓이 구하실 수 있죠? 4배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형 넓이가 아니네. 둘레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상민이 마무리할 수 있지? 괜찮지 상민이? 우준 이해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보자. 너무 좋네. S2는 너무 좋네. 자, 12번. 문제 다 읽었어요 지금? 들렸어요? 자 볼게. 자 볼게 얘들아. 닫힌 구간 0부터 얘들 뭐 저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죠 뭐. 0부터 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놈들아 a가 2분의 1보다 크고요 0을 지나면서 x 빼기 2의 제곱이래요.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상윤 fx랑 직선 y는 x와의 교점 중에 원점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점 P가 원점으로부터 a까지 곡선 fx 위를 움직이는데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요. 우리 이런 유형 많이 해보지 않냐? 그죠? 그러면 잘 봐. 어떤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나벼.
그냥 비슷하게 그린 거밖에 없어요. 여기 x축. 자, 그랬을 때 여기 y는 x.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5, 여기가 a.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접할 때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그러면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에 접하면 되겠구나 인 거지. 그럼 괜히 또 오케이 인섭이가 알려준 거 중점 이러면 또 그러면 안 된다. 2차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죠? 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네가 알려줬잖아 이러면 안 돼. 에이 딴 거지 뭐. 그럼 거기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분에서 2분의 1 대입하면 기울기 값 1 나와야 되는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후. 그리고 나서 97쪽에 15번 보자. 자, 발전 문제 15번을 좀 보면 다음 그림은 3차함수 fx의 그래프야. 오키도키. 원점을 지나면서 fx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 있대요. 그런가 봐요. fx와의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x좌표들의 합을 s라고 하자. 뭐 10s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계산 안 해봐도 알긴 해요. 계산 안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긴 한데 봐봐요. 대충 이렇게 생겼나봐. 야 너 여기서 왜 이렇게 그랬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린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이렇게 그렸다 치면 지금 거기 문제에 한 대충 요쯤 어딘가에 0,0이 있나벼? 이해됐죠? 일단 지난 시간에 알려준 풀이로 좀 먼저 가면 0,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데 fx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 있대. 하나는 이 자체가 접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지 않겠냐?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가 있겠죠. 그냥 그치? 지서봐 거기 세근야 얼마냐? 3인 거 보이냐? 그럼 세근약 3이니까 노란색부터 볼까요? 0 한 번, 얘 두 번일 거 아니야? 2분의 3이겠지 뭐. 그죠? 요 보라색 볼까요? 0 두 번 가자체 접하니까 에이 뭐 저쪽 3이겠지 뭐. 그래서 뭐 답은 2분의 9겠지 뭐. 5배 하면 45겠지. 요렇게 10배 하면 45겠지. 요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괜찮으시죠? 두 번째는 몰랐다 치자. 야이씨 난 몰랐단 말이야. 몰랐다 치자. 그럼 우리가 곡선밖에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개 알려줬었는데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을 그려서 그게 곡선밖에 한 점을 지나야 된다 방식이 있었고, 그렇지? 평균 변화율 값이 순간 변화율 값과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개 알려줬는데 쌤 이거 곡선밖에 한 점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이 맥락은 크게 안 바뀌죠? 제가 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y는 거기 나와 있는 곡선 자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미분에서 t 넣자. 미분에서 t 넣으면 3t 제곱 승현아. 그 다음 마이너스 6t 더하기 3 이라고 하는 게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괜찮죠? 그 다음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그 다음 더하기 t를 대입해주면 함수값이니까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요게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괜찮죠? 얘가 원점을 지나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0과 0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했지? 네. 그래서 계산 조금만 합시다.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2t 3승이니까 절로 넘어가면 2t 3승 플러스 6t 제곱인데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플러스 3t 제곱인데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3t 더하기 3t 나가리 되는 거니까 는빵. 그래서 이런 소리야.
네가 임의의 점 T에서 접선을 거서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나게끔 하는 점 T는 0과 2분의 3밖에 없어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2분의 3 여기가 아까 2분의 3이었죠. 여기 하나 잡히는 거고 얘는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놨던 거니까 또 하나는 0 자체에서 접선일 때 그럴 때 가능해 이런 소리인 거지. 그러면 요렇게 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0에서의 접선에서 요 점은 따로 또 한번 찾아줬어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 안 되잖아. 사인 이해돼. 수현이 이해될까? 아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수투를 먼저 했대? 수투 한 번 했어요? 우와. 수업을 좀 곧잘 하나? 거기 학교에서? 그래? 영어로 나오잖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16번이에요.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풀어볼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지금도 풀고 뭐 좀 더 배우고. 발전 문제 16번을 보면 양수 A에 대해서 A, 0에서의 곡선에 그은 접선과 0, A에서 주어진 곡선에 그은 접선이 이 자식아 서로 평행해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럼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알아야 돼. 16번을 좀 보시면 그럼 지금 얘들아 상황이 두 개 나온 거 보여요? A, 그러니까 그래프 좀 그려줄게. 봐봐. 백숙 있고 졸린 친구들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자나라. 이따 설명할 게 좀 많아요. 3x 3승이라고 하면 대충 그래프가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 양수 A에 대해서 A, 0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요 정도라고 칠게요. 여기서 근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런 느낌이겠지. 여기가 A라고 치면 그 다음 0, A라고 하면 여기잖아. 대충 x3도 그래프가 이 정도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럼 0, A라고 하는 녀석에서 근 접선이 이렇게 평행이에요. 알겠죠? 얘네가 서로 평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돼요? 그치? 그럼 일단 너네가 느끼기에 집중. 다른 접선인 건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 요 접점의 좌표가 있을 거고 요 접점의 좌표가 있을 건데 평행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y는 3x 3승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9x 제곱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요 접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랑 요 접점의 좌표를 대입한 게 서로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부호가 서로 뭐 하면 돼요? 다르면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하면 요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t구나 정도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때 90a 값을 구하시오? 해보면 되지 이제. 식 두 개 세울 거예요. 잘 들어. 자, 마이너스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 1번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t 넣어주시면요 9t 제곱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t 대입하면 x 더하기 t 그 다음 마이너스 t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t 3승 요렇게 나오고 이 자식은 0, a에서 그은 접선이라서 0 넣고 a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대로 그냥 갈 거야. 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얘 또한 평행이라고 이야기했고 대입하면 같은 거 알 수 있고요. x-t에 얘는 더하기 3t 3승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자식은 a, 0을 지나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a 대입하고 여기다 0 넣었을 때 성립했어야겠지. 여기까지 되죠? 배운 대로. 자, 그러면 보자. 9t의 3승 빼기 3t 3승이니까 여기서 찾은 첫 번째는 a는 6t 3승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긴 0이었고
그러면 어차피 얘들아 뭐 t라고 해서 뭐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얘가 0이니까 이거 개무시하자. 약분하자. 이거 t제곱 요렇게 약분하자. 자 그러면 9a 빼기 9t 더하기 3t. 아하 9a 빼기 9t 더하기 3t 빼기 6t 넘어가면 6t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뭐 6, 뭐 이렇게 넣어주면 t 값 나오고 a 값 나오고 할 거 아니야. 이유상 계산은 굳이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로 평행이다라는 것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 접점의 x의 좌표가 서로 부호반대구나 정도 잡아주셨으면 뭐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 없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안 풉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안 풀 건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풀면 이 정도 느낌. 선이했죠. 센 질문은 좀 나중에 받을게요. 오늘 진도 조금만 뺄게요. 알겠죠? 네, 1교시 여기까지. 좀만 일찍 쉬자. 졸린 친구들 빨리 자.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하는 파트로 좀 넘어왔고요. 102쪽의 맨 위를 보시면 이제 극대극소와 미분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2학기 기말고사 범위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여기 파트부터예요.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얘들아 이제 2주하고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센으로 연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증가 감소와 미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증가함수라는 말, 감소함수라는 말을 분명 공부를 좀 해봤어요. 우리가 수1에서도 지수로 감소해서 배웠다시피. 맨 첫 번째 자 증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증가함수 정확히 얘기하면 자 증가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교과서적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다음과 같은데 뭐냐면 자, 두 개의 x값이 있는데 x1보다 x2가 예를 들어 더 커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그 녀석을 대입한 함수값을 비교를 할 때도 fx1과 fx2를 비교를 할 때도 x2가 더 크다. 요게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기본적인.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x값이 더 크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말이고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건 위로 올라가야 돼 라는 소리니 어찌됐건 우리는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요 증가하고 있는 녀석을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그냥 일정한 변화율로 증가할 수도 있고요. 뭔가 위로 볼록 느낌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요. 뭔가 아래로 볼록 느낌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지. 말고는 없지 않냐? 다 따져보면 그치? 따라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관찰을 해보니 첫 번째 그냥 직선 형태로 증가할 수 있고요. 어떤 함수 fx가 또는 우리는 위로 볼록 형태로 증가할 수 있고요. 어떤 함수 fx가 또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증가할 수도 있죠. 어떤 함수 fx가 우리는 이때 매 순간순간에 해당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이 F'으로 이렇게 쓴다는 걸 알아요?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증가의 느낌을 보면 그 순간순간의 변화율들을 관찰을 해보면 전부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양수 방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증가하는 걸 다 따져보니 여기까지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냐면 만약에 F'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뭔가 양수면 그 순간에 fx라고 하는 녀석은 증가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죠. 다시 증가하는 모든 함수들을 조사를 하니 f'의 값이 전부 다 양수예요. 그러니 f' 값이 양수면 fx들은 증가하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며 두 번째
만약에 감소함수라고 얘기하면 감소함수라고 하는 게 감소함수라는 거에 교과서적 정의는 x1보다 x2가 더 클 때 그때 우리가 함수값을 좀 비교를 해보면 fx1과 fx2를 비교를 했을 때 x2를 대입한 값이 더 작아요. 요게 이제 감소함수죠. 우진이 괜찮아? 자, 그럼 마찬가지 감소함수는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x값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확대를 해서 관찰을 해보면 직선 형태로 내려가는 녀석일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으로 내려가는 녀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가는 녀석 말고는 감소하는 느낌에서 더 이상 다른 건 없죠. 경우가. 그러면 마찬가지 어떤 함수 fx가 감소한다라는 건 이렇게 직선 형태로 fx가 내려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볼록인 형태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 즉 f'x를 좀 관찰을 해보면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 전부 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감소한다라는 건 변화율이 줄어든다는 소리니까 내려갔어야겠지 얘들아. 그죠? 따라서 우리는 결론 f'x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면 그 순간에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은 감소하고 있구나로 우리는 앞으로 결론 지을 거야. 우진이 돼요? 우진이 괜찮?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는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니네가 미분을 한다는 건 이제 3차를 미분하면 2차, 뭐 아니면 4차를 미분하면 3차 이렇게 될 텐데 그걸 통해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미분을 하는 건데 방금 배운 내용으로 연결을 좀 시키면 잘 들어. 나는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잘 모르겠어. 걔를 미분해. 그럼 그게 도함수가 돼. 도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야. 도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야. 도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건 그 순간에 fx가 증가한다는 소리네. 도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그 순간에 함수 fx는 감소한다는 소리네. 따라서 미분을 하는 목적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해서 원래 함수의 증감을 추론하기 위함이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좀 보면 극대, 극소와 미분. 배우신 친구들도 있을 거긴 한데 얘들아 물론 우리는 얘들아 잘 들어. 지금 개념 공부하는 이 시점에는 엄청 특수한 꼴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엄청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내신 대비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극대극소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그래프 던져주고 극대개수 찾아봐, 극소개수 찾아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극대극소의 정의를 알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극대극소 해봤나? 극대극소를 배웠던 친구들은 상윤 요 순간에 극대인가? 요 순간에 극대죠 얘들아. 극대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 현주 요 순간에 극대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저기 뾰족점인데 극대예요. 괜찮으시죠? 직선으로 가다 직선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 순간 우리 지민이 극대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극대입니다. 알겠죠? 상수함수로 걷어요. 여기 요 지점 서원아 극대일까? 네, 극대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극대 극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좀 먼저 배워놓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좀 주로 다룰 것들은 다항함수를 어찌됐건 우리는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제가 뒤쪽에 예시로 드렸던 좀 특별한 형태들에 대해선 우리가 막 나중에 내신 대비 때 좀 신경 쓰면 돼요. 근데 봐봐. 첫 번째. 극대부터 좀 볼게요. 자, 극대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를 펼쳐서 수투 교과서를 펼쳐서 보시면
주변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어요.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극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아도 극대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양은 앞으로 이런 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점이 주변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요 지점이 극대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그 어디에도 미분 가능성과는 연관이 없어요. 근데 왜 미분에서 배워요? 라고 하면 어찌됐건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극대극소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뾰족점이 있어. 그랬을 때 요 자식 주변보다 크거나 같아요. 극대예요. 자, 상수함수로 가다가 내려와요. 요 순간에 A라고 할게요. 저 지점은 주변보다 크거나 같아요. 극대예요.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면 얘들아 주변이랑 같은 값이죠. 근데 극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저것도 극대예요. 마지막. 아, 꼭 연속이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주변보다 크거나 같죠? 극대예요.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내가 제일 위에 있거나 같으면 다 극대예요. 따라서 미분 가능성 또는 연속성과 하등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올바른 정의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메인으로 다룰 것들은 얘예요. 그리고 그나마 잘 나오는 건 요 정도 느낌이에요. 내신에서나 이런 거 하면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애들 걸러내려고 이런 것들 주기도 하는데 저게 주는 아니에요. 승현이 괜찮지?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맨 앞에 상황을 보면 얘들아 부드럽고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 말은 극대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결국 높으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녀석은. 그럼 주변보다 높다라는 건 그 왼쪽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왔어야 하며 그 오른쪽에서는 내려갔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며 그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여야만 한다가 기본적인 극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쪽에다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야 f'x가 x라고 하는 녀석이 a였을 때 그걸 기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면 우린 요 순간에 극대라고 여기 개똥 싸고 앉아있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을 극대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딜 지나쳐 가야 되냐? 0을 지나쳐 가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극값을 가질 때, 미분이 가능할 때 그 x는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도함수의 값은 0이구나까지도 잡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야 극대면 무조건 도함수가 빵이야는 틀린 말이죠. 두 번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잘 봐야 돼. 알겠죠? 극대는 무조건 도함수 빵 이렇게 연결지면 틀린 거야. 알겠죠? 두 번째 극소. 자, 극소라고 하는 건 자, 극대의 반대면 되겠죠? 자, 교과서를 보시면 주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우리는 극소라고 해요. 자, 그럼 똑같이 예시를 좀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녀석은 이런 모양, 그나마 절대값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주로 나오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극소예요. 만약에 녀석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도 극소예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자식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A, 자, 요렇게 빵꾸, 요렇게 뭐 요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요 순간에도 우리는 극소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쌤, 왜 극대래매 새끼야? 근데 여기 또 극소야? 그럼 극대면서 극소야? 네.
극대면서 극소예요. 상수함수는 모든 구간들이 극대면서 동시에 극소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특정해서 잡긴 했지만 여기 주변들이 다 극대극소예요. 모든 지점들이. 이해됐죠? 하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서나 일반적으로 다룰 녀석은 여기와 요 모양이야. 특별한 뭔가 이런 괴랄하게 생긴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내신 대비 때 다루면 돼요. 교재에 넣어놓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긴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주변보다 작으면 돼.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렇다라는 건 내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고 내 오른쪽에서는 올라가고 있었으면 되는 거니까 극소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패턴은 나보다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서 감소하고 있으며 내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서 증가하고 있으면 극소가 되는구나 정도의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 F'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그 자식이 X는 A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지점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자, 그랬을 때 어찌됐건 우리가 주로 미분이 가능한 걸 다루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건 반드시 중간에 0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0이 된다는 거. 잘못 얘기해서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괜찮으시죠? 여기까지가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극소와 미분에 대한 내용. 현주 이해 되잖아? 괜찮아. 성인이 이해 되잖아? 지민이 이해 돼? 성인이 이해 되냐? 옳지. 아우 조용해. 아우 참 조용해. 하는 김에 조금만 더 갈게요. 알겠죠? 칠판 한번 지우고 본격적으로 3차 함수 할 건데 아마 한 바닥 다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들 정리들 하시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칠판 한번 지울게요. 자, 우리 미분 왜 배운다고? 도함수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프 그리려고. 근데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니까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원래함수의 증감을 추론해서 대충 여기까지 감소하고 여기까지 증가하고 여기부터 감소하겠네. 같은 거 보려고. 괜찮으세요? 상이랑 오늘 3, 4차 다 할까? 그러라고? 안 들. 다 해? 아니야? 3차 함수 봅시다. 근데 봐. 꽤 많은 내용을 언급할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일요일까지 복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 돼. 제가 지금 대충 S2 친구들의 현상을 보면 수투를 공부하긴 했지만 많이 까먹은 상황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좀 복습을 하셔야 되고 정리 열심히 해서 갈게요. 자, 3참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깊게 탐구해 봅시다. 3참수라 함은 한 바닥 다 적을 거예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3참수라면 요 자식은 ax라고 하는 녀석의 3승 플러스 bx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뭐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죠? 관심 없어요. 어찌됐건 3참수 그래프를 우진아 좀 그리고 싶은데 저 자식을 내가 못 그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 자식을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자식을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도함수 f'x를 구해놓으면 3a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니까 2차 함수가 되는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잡았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2차 함수인데 우선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아래로 볼록인데 그럼 우리는 0보다 크면 원래함수 증가라며 0보다 작으면 원래함수 감소라며 그럼 2차 함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x축과의 위치관계인데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관계는 3개가 있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래서 첫 번째 개형부터 갑시다.
가볼게요. 자, 요렇게 x축이 좀 있었다라고 좀 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차 함수가 도함수 먼저 그릴 건데, 자,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이게 프라임 x. 자, 도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자, 도함수가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저랑 맨 왼쪽부터 좀 볼 건데, 지금 보시면 나는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가정한 상황이니까 지금 요 경우는 쌤이 쓰는 걸 깜빡했는데 A가 양수인 것부터 먼저 좀 할게요. 쓰는 걸 까먹었어요. 자, 그럼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였다라고 좀 칩시다. 자,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잡고 내려 도함수를 먼저 관찰할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러면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성은아 X축보다 어디 있어? 그치, 위에 있어요. 다 필요 없고 도함수가 플러스예요. 그 순간에 밑에 있는 원래함수 뭐하고 있어야 돼요? 네, 능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도함수의 보호는 마이너스예요. 그 순간에 원래함수 뭐하고 있으면 돼요? 감소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베타를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예요. 그 순간에 원래함수는 증가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자, 그런데 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가급적 이쁘게 그려주는 게 좋잖아. 그러면서 좀만 더 지금 도함수라고 하는 건 원래함수 입장에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란 의미잖아. 동의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도함수를 보면 서인아 정 가운데 지점에서 반드시 이 자식은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요 순간의 값이 제일 작아요. 동의하고 있지? 그 말은 원래함수가 저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내가 먼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증가하래요. 증가해. 근데 값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 그러다가 0을 찍어 이런 말이니까 나는 처음에는 오지게 가파르게 가다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0을 찍어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 돼요. 근데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소리는 점점 심하게 가파라지는 상태로 감소해서 제일 감소한 거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이제는 야 다시 올라와야 돼 라는 말은 완만해져야 되는데 감소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왔던 느낌 그대로 여기서 이제 다시 완만해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좀만 더 내려가도 괜찮지 않겠니?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도함수값 0,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다시 증가해줘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들어. 2차 함수가 선대칭이야. 양옆에서 값이 똑같아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들어. 요 점을 기점으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간 간격만큼 이만큼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값 비가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왜? 그때 대응하는 값이 똑같을 거거든. 그 말은 이렇게 계속해서 값이 같죠? 그 말은 요 3차 함수는 요 정가운데 점에 대해서 뭘까요? 점대칭입니다. 이렇게 간 만큼 밑으로 똑같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들아 3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점대칭입니다. 괜춘. 그러면서 요 점을 요새 상위권 친구들은 뭐 다 이름들을 알아서 원래는 몰라도 되는 단어긴 한데 요 대칭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과들은 나중에 배워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단어긴 해요. 수투에서는 안 배워. 미적에서 배워요. 변곡점. 변곡점은 볼록성이 바뀌는 부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넘어가는 구간. 그러면 3차 함수는 그 변곡점, 대칭점,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부르든 얘들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저점이라고. 그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황에서는요, 현주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라요. 이해했어? 너네들한테 야 3차 함수가 x는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 뭐 준 거야? 변곡점 준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이해했니?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좀 잡아갑시다. 자,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요 순간을 우리는 극대라고 불러요. 극대라고 불러요.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요 순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불러요. 극대일 때의 함수값을요. 요쪽에다가 할게. 극대일 때 함수값을 우리는 극대값이라 불러요. 시오. 극대값이라 불러요. 극대일 때의 함수값을. 극소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 불러요. 그 두 개를 다 같이 지칭하고 싶을 때는 승현아 극값이라 불러요. 극대 극소를 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극값이라 불러요. 자, 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극대 또는 극소, 즉 극값을 갖는 순간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가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을 이야기를 해. 근데 중간에 반드시 0을 거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값들은 반드시 0이어야만 해요. 0이어야만 해요. 극값을 갖는 3차 함수가 x는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아하,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 순간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요 그래프 개형을 앞으로 우리 반은 저랑 그래프 개형 1번이라고 지칭할게요. 첫 번째. 알겠지? 얘들아 저거 그래프 개형 1번이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끄덕끄덕. 알겠죠? 두 번째. 요 자식 봅시다.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부호 먼저 내가 관찰을 해보면 값이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플러스예요. 그러다가 0을 찍어요. 그런데 다시 플러스예요. 그 어디에도 감소하는 지점은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자식도 자 이 자식이 2차 함수라서 반드시 선대칭이 돼요. 일단 도함수가. 그럼 그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접선의 기울기 값이 플러스긴 하지만 점점 작아진다라는 건 처음에는 오지게 가파르지만 어느 순간 점점 완만해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을 찍는다는 소리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을 찍어야만 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을 찍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가파라지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된다. 요게 그래프 개형 2번입니다. 그럼 요 자식은 도함수가 분명 0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주변보다 크거나 같거나 주변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요. 극값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2번 그래프는 극값 없습니다. 알겠죠? 2번은 극값이 없어요. 쌤, 그런데 이 녀석은 요 점을 변곡점, 즉 대칭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 녀석을 기점으로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이 자식도 지민아 대칭점이에요. (3번) 요 그래프의 자 x축과 만나지 않네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보시면 계속해서 플러스인 건 변함이 없어요. x축과 만나지 않지만 근데 이 자식도 마찬가지로 지서봐. 이 선에 대해서 어차피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함수가 점대칭인 건 유지가 되며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건 점점 완만해지긴 한다는 소리예요. 올라가곤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오지게 가파른 상태로 가요.
점점 완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0이 되지 않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주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2번, 3번은 정말 다른 그래프예요.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냐 0이 되지 않냐니까. 이해됐죠?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다라는 거. 따라서 요 2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침 요 대칭점을 기점으로 만약에 x축이 있고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접어 올리게 되는 상황이게 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전부 다 0,0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가능해진 상태로 가는 거고요. 요 특별한 요 순간에 대해서. 근데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접혀 올린다 하더라도 미분이 가능하진 않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를 거라서. 이해됐죠? 네. 굳이 안 그릴게요. 그럼 요 자식도 어느 부분에서도 주변보다 높은 곳, 주변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얘 역시 그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이와 같이 1번, 2번, 3번이구나 정도 잡고 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최고차항이 음수인데 얘는 짚고만 갈게. 어차피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건 얘들아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따로 용어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그래프 개형만 좀 우리가 관찰을 좀 해주면 최고차항이 음수인 건 여러분들이 미분을 좀 해주시면 자,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세 번째 만나지 않을 수 있죠. 괜찮으시죠? 네, 그걸 바탕으로 마찬가지 우리 자 내리고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 그러면 보시면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상태이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래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감소했다가 도함수 0 찍고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 오지게 가파라졌다가 다시 완만해졌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인 거지. 그래서 얘 역시 요 가운데에서 대칭점인 거 유지되고요. 승현아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녀석이 되면서 저 녀석이 변곡점 극대극소 그대로 있고요. 자 두 번째 녀석의 그래프는요. 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0 찍고 다시 마이너스라서 이 자식이 감소를 하는 느낌으로 가긴 가고 점점 완만해지다가 중간에 도함수 0 찍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느낌 형태로 들어가면 된다. 이 자식은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점점 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면 되는데 자 점점 완만해지는 느낌으로 와서 도함수가 0 되는 것처럼 흘러가더니 그렇지 않고 다시 감소하는 이런 느낌. 두 개 구분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래프 개형이 1번, 2번, 3번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갈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지하면 좋겠는 거지. 그래프 개형이 1번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그래프 개형 1번 도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그래프 개형 2번 x축과 안 만나면 그래프 개형 3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래요. 저랑 기본 문제 2번에 우리 교재 106쪽에 2번에 2번을 보시면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래요. 솔직히 미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미안.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지. 도함수가 뿔에서 마에서 뿔로만 바뀌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없으니까. 봐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렸으면 하는 거야. y는 x의 3승. 당연한 거지만 얘들아 1번이 제일 많아. 알겠지? 주로 1번이 제일 많고 x의 3승 마이너스 9x제곱 자 더하기 24x 더하기 5래요.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돼? 우진아? 미분해야 돼요. 미분 한번 해보시면 얘 미분하면 3x제곱 3으로 묶자 그냥 바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니까 마이너스 6x 자 그 다음에 24니까 3으로 묶어주시면 8. 자 그럼 도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2랑 4.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바로 그래프경 1번을 그렸으면 하는 거지.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도함수가 0되는 후보들인 거잖아. 그럼 바로 자꾸 내려.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그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X축, Y축은 필요하지 않으면 그리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2를 넣었을 때 값을 또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0 나와요. 원래 함수에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주면 25가 나와요. 알겠죠? 넣어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극대값이 25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4를 좀 넣어주시면 21. 그럼 여기가 극소값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구해줘도 괜찮은 거잖아. 괜찮으셔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리 공부를 좀 해놓은겨. 알겠죠?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가 이제 개형인데, 그럼 두 번째. 그럼 요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자, 빈출 질문이 있어요. 너네가 2학기 기말고사가 되면 한 5번이나 6번쯤에 무조건 나올 질문들이에요. 물론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지금 내가 보여준 질문 말고 다른 것들도 나옵니다. 그건 더 따져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얘들아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야. 내신 교재 때 다룰 거야. 어찌됐건 우리가 그래프를 좀 관찰을 해보면 1번만이 조금 뭔가 좀 다르고 2번과 3번은 정가운데 대칭점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보통 내신 교재,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4가지는 뭐냐면 야, 어떤 3참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극값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극값의 유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 3참수는 극값이 있어. 이 3참수는 극값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이 3참수는 전구간 증가야. 이 3참수는 전구간 감소야.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근데 얘기 듣자. 1번 그래프는 누가 봐도 얘들아 증가함수 감소함수 아니죠. 와리가리 하는데 2번 함수는 오해하시면 안 돼. 중간에 도함수가 0되게끔 하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 자식은 중간에 잠깐 멈췄다 가는 거니까 증가함수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면 되는데 얘는 중간에 도함수가 0 되는 녀석이 있긴 하지만 그게 한 점이고요. 걔보다 오른쪽에서 위로 가고 걔보다 왼쪽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알겠지? 이거 증가함수예요. 이것도 증가함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전구간 증가하니 전구간 감소하니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그럼 전구간 증가 또는 전구간 감소한다라는 건 x값이 다를 때 y값이 무조건 다른 거네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특히 3참수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줘.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 모든 실수.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면 100%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면 성훈아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해. 요 4개의 질문은 얘들아 진짜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무조건 한 5번 이상 만날 거야 앞으로. 알겠죠? 야, 어떤 함수가 전구간 증가 또는 감소야. 아하, 그래프경 2번 3번이구나. 야, 어떤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아, 그래프경 2번 3번이구나. 야, 어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 아, 그래프경 2번 3번이구나. 야, 어떤 함수가 극값이 존재해. 아, 2번 3번 아니구나. 1번이구나. 증가 또는 감소해. 1번 아니구나. 1대1 대응이야. 1번 아니구나. 역함수가 존재해. 1번 아니구나. 괜찮? 그러면 그 모든 거에 대한 해결은 판별식으로 갑니다. 요 기본형에 대해서, 요 기본 질문에 대해서 1번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죠. 2번이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지. 2번, 3번이면 질문 이해하셨죠?
발전 문제 3번 교재 105쪽. 자, 105쪽의 발전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주어져 있는 3차 함수 fx가 전 구간에서 증가해야 되는데 하하 2번 3번이구나. 도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붕 떠야 되는구나 로 읽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빨리 쟤를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3x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ax 더하기 2a 요렇게 나오시면 된다고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잡아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인 거죠. 그 자식이 0보다 같거나 작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 a는 0 이상 6 이하. 문제에서 a의 최대값 최소값 6이랑 0 빼면 6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저런 질문을 이렇게 4가지로 더 할 수 있다고요. 밑에 있는 문제 위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평가 문제예요. 근데 밑에 똑같아. 역함수가 존재하네. 2번 3번이구나. 저 질문이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저 질문이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다 바뀔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기본 질문이에요. 인출 질문. 한번 인수 정리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a를 대입했을 때 0이면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내용은 우리 뭐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래프의 모양들은 이와 같이 3개 정도가 있을 건데, 첫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에서 0이야. a라고 하는 녀석에서 0인데 그냥 치고 가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저럴 수 있겠죠. 두 번째, a라고 하는 지점에서 0이야. 접해요. 이럴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0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요 말은 여기가 a였어 라는 말과 지금 같은 말이야.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됐어 라는 말이야.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것도 접선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접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에선. 이해됐죠? 이것도 접선인데 이렇게 가는 것도 접선이에요. 알겠지? 한 점에서 만나잖아. 스치듯 가는 거라서.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저런 세팅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겠다예요. a를 지나네.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있네. 근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네. 얘는 x-a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잠깐만 이해되시죠? 네, x-a를 하나 갖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얘들아 봐봐요. x-a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치면 미분에서 1 나오잖아.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안 되잖아. 요 자식은 x-a라고 하는 녀석에서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x-a라고 하는 인수를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접한다는 상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a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몇 개 더. 근데 봐.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괜찮아. a보다 큰 걸 넣든 a보다 작은 걸 넣든 어차피 제곱이 될 거니까. 4개 정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 6개 정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런데 3개, 5개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 이해돼요? a보다 클 때가 플러스고 a보다 작을 때가 마이너스여서 뭐가 바뀌어야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자 적어도 2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건데 정확하게는 짝수개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랬죠? 정확하게는 짝수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 우리 이거 배웠잖아. 미분할 때 2 떨궈지고 x 빼기 a 1승이잖아. 그래야 a 넣어도 또 0 되지. 이해되셨죠? 그럼 요 자식은 x-a라고 하는 녀석이 짝수기 갖고 있으면 문제 생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최소한 3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그냥 홀수계라고 일반화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2개라고 그리고 3개라고 기억해도 얘들아 큰 문제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룰 함수는 4차까지가 끝이라서. 그럼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할 거야. 몇 개만 가볼게요. 몇 개만 가볼게. fx가 있는데 x-1, x-2, x-4 이렇게 있어요. 1노드 빵, 2노드 빵, 4노드 빵이네. 그러면 일단 빨리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 2번, 3번의 그래프는 x축과 오지게 많이 만나도 한 개밖에 안 만나. 증가함수라.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경이 1번이야. 그러면 이건데 그때 x축을 찍어서 교점이 3개나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대충 찍었을 때 1과 2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한 요 정도 느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이구나, 여기가 2구나, 여기가 4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납득되시죠? 두 번째, 만약에 fx라고 하는 녀석이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에 예를 들어 x 빼기 4였다 치자. 이번엔 x축과 2점에서 만나요. x축과 2점에서 만나? 어차피 2번, 3번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1번 그래프인데 1번 그래프에서 x축과 한 점, 2점에서 만나려면 접해야 되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접해야 된다라고 하면 x축이 이렇게 거지거나 x축이 이렇게 거지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접하는 쪽에 누가 먹어야 되냐면 1이 먹어야 되네. 정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잘 들어. fx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x축을 이렇게 잡으면 잘못됐다라는 거 동의하시겠어요? 그치? 왜? 접하는 쪽이 누구니까? 1이니까 이쪽이 4가 된다라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모양을 띡 봤을 때 요렇게 1에서 접했다가 4에서 뚫고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가 훈련이 되면 돼요. 조금은 익숙해지게. 승인 납득되냐? 그래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3차 함수를 도함수로 하는 4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죠. 16개 돼요. 이해되셨죠? 너무 재밌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설명할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가 1이네. 여기가 4네. 그럼 여기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3이겠네. 이걸 설명할 거예요. 지금 내용은. 알겠지? 잘 한번 들어봐봐. 네 번째로 설명할 내용이 비율 관계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옛날엔 특별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혹시라도 몰랐다면 난 왜 몰랐지가 아니라 이제 알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건 있어요. 요 비율 관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려고 할 때 초반에는 잘 안 돼요. 초반에는 잘 안 돼. 그거 훈련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또 하나 더, 무조건 비율 관계로 풀어야지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요 비율 관계는 계산의 수고스러움을 좀 덜어주려고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죠? 그리고 비율 관계를 안 쓰다니 저 풀이 너무 허접스러운데? 이게 최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아. 알겠지? 가볼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 이와 같은 3차 함수가 있었다 쳐. 그랬을 때 집중해봐. 여기다 쌤이 적어줄 거야. 여기 중간에 극소가 되는 지점이 보인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내가 예를 들어 측정했다라고 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2로 바꾸고 여기를 5로 바꿨어. 무슨 말이야? 오른쪽을 1만큼 이동했다 소리지. 그랬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바뀌어?
안 바뀌겠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와 이 녀석은 이 3차 함수가 오지게 움직임들 어차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어차피 변화가 없다면 내가 굳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둘 필요 없이 여기를 0으로 고정시켜도 상관없지 않나? 길이의 비율은 어차피 뭐가 됐건 상관이 없다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들어봐봐. 3차 함수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비율 관계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간이 들려나 모르겠네. 2대1이 있습니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2대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fx가 있어요. x의 제곱에 x 빼기 3알파였다라고 치자. 쌤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에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자식의 그래프는 우리가 방금 전 파트에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얘는 0에서 접하고 3알파에서 뚫고 가는 그래프면 되는 거지. 알파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가 0일 것이며 여기가 3알파겠죠. 따라오니? 알파가 양수라고 쳤을 때 그때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가운데 극소가 있는데 요때 x의 좌표가 뭘까? 그러니까 궁금한데, 얘들아 그럼 구하려면 미분에서 0 되는 순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극값을 갖는 순간에는 도함수가 0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x의 3승, 현주야, 미분하면 3x 제곱, 집중, 얘 곱해서 미분해 주시면 2 떨궈지니까 마이너스 6알파 x인 거 되죠? 마이너스 6알파 x. 보시다시피 3x로 묶이면서 x 빼기 2알파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점에 해당되는 녀석의 값이 2알파야. 무조건 이유불문. 저건 얘가 움직인다 한들 2알파라는 위치는 바뀌지만 방금 봤다. 요 길이의 값어치들은 안 바뀔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 첫 번째, 3차 함수에서 요 비율 관계는 2대1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내용이에요. 3차 함수는 접하는 쪽이 많이 먹어요. 접하는 쪽이 많이 먹어요. 알겠죠? 쌤, 4차 함수 이런 거 있어요? 네. 4차 함수는 3대1. 5차 함수도 있어요? 네. 4대1. 2차 함수도 있어요? 네. 1대1. 그래서 2차예요. 그렇지? 그럼 얘들아, 조금만 더 정리해볼까? 왜? 우리는 저기서 대칭점도 학습했잖아, 좀 전에. 그죠? 그러면 상윤이 하지마. 자, 보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대칭점이에요. 그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요렇게 제가 쭉 연결하면 요 한 번 더 할게. 자, 요 녀석을 기점으로, 요 선을 기점으로 접하는 쪽이 2, 그렇지 않은 쪽이 1, 요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내가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얘랑 평행하게끔 요렇게 선을 좀 그셔도, 그리고 나서 요렇게 내리셔도 느껴지냐? 2대1이 유지가 되겠죠. 따라오지. 그런데 이 3차 함수는 이 초록색 녀석에 대해서 뭐니까? 점대칭이니까 집중해. 2대1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정반가래. 그러면 1대1인 거 돼요. 그래서 1대1인 것도 돼요. 그럼 내가 조금만 더 다듬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잡고 내리고 요렇게 잡고 내려주시면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한 건데 1대1인 거 돼요. 2대1, 1대1대1, 2대1, 1대1대1, 1대1대1대1.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까지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거에서 여기가 1, 여기가 4. 둘 사이의 간격은 3. 그래서 2대 1이어서 여기 x좌표는 미분 안 해봐도 3. 이렇게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지. 괜찮으실까요? 네. 두 번째. 1대 루트 3 이라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1대 루트 3. 원래 이거 말고도 얘들아 막 비율들이 솔직히 더 있어요. 제가 안 외우고 있어요. 저도 딱 이렇게 두 개만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을 굳이 외울까도 했는데 내가 그닥 문제를 풀면서 몰라도 풀려서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개 정도 알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더 알고 있는데요. 쓰면 안 돼? 뭐 편하신 대로. 알겠지? 근데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알겠죠? 합니다. fx가 있는데 x 쌤 최고차계수 꼭 1일 때 맞출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최고차계수가 뭐든 상관없는 건 느껴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fx가 x에 x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알파는 양수라고 칠게. 그러면 모든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점대칭이고요. 그게 원점 대칭이고 그 원점이 변곡점이겠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어. 이렇게 정 가운데를 x축이 서나 지나갔어. 그랬을 때 0이가 0, x 더하기 루트 3알파, x 빼기 루트 3알파니까 여기가 루트 3알파. 반대쪽 굳이 안 볼게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반드시 극소가 되는 또는 극대가 되는 최고차항이 음수였었다면 이런 순간들이 존재할 텐데 이 지점을 만약에 내가 찾고 싶어. 뭐 하시면 되냐면 미분해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f'x는요. x의 3승을 우리가 미분해 주시면 3x 제곱. 그 다음 얘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보셔서 알겠지만 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유 불문. 괜찮으시죠?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칭점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대칭점부터 저기까지 간격과 대칭점부터 절편까지의 간격은 내가 이게 움직인다 한들 바뀌지 않겠네. 동의하시죠? 네. 그 비율은 알파 대 루트 3알파, 즉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 비율을 따라가겠네. 비율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동의하시죠? 요렇게까지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풀 때 요 정도 내용은 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중간중간 4참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참수 그래프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4참수 그래프를 추론해 볼 수는 있잖아. 나랑 오늘 아직 안 배웠지만. 그죠? 뭐 알아서들. 네. 근데 숙제 많이 안 낼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서 우리 교재로는 여러분들께서 대충 한 117쪽 발전 18번까지만
자, 115쪽에 발전 15번 하나 해보시고요. 131쪽에 이쪽은 이제 뭐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발전 문제 12번. 자, 그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시작.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숙제할 때 해보세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서. 자, 1분. 자, 저랑 115쪽 15번 좀 볼게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를 저렇게 정의하자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을 좀 보면, 자, x의 3승에 마이너스 12x래요. 물론 절대값 취해져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k 요렇게까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저 더하기 k라고 하는 녀석은 뭔가 평행 이동 정도에만 영향을 주는 녀석일 거니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져 있는 요 x 3승 마이너스 12x 정도만 살짝 좀 미분해 봅시다. 그럼 살짝 좀 미분해 보시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12여서 우리는 도함수가 0 되게끔 하는 값이 두 개가 있고 그래프 기형이 1번임을 알 수 있고 그 값은 2랑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자식의 그래프는 대강 요런 뉘앙스로 생겼구나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그때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요 지점이 2구나. 대입을 좀 해주시면, 자, 대충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그러면 얘는 k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 얘는 k 더하기 16 뭐 이렇게 되겠네. 자, 나는 x축이 어디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x는 어쨌건지 저 녀석의 x축이 어딘가 거지면 절대값을 취해서 접어 올릴 녀석인데 y는 a라고 하는 녀석을 찍을 거래요. a는 0 이상이고요. 자,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렇게 되게끔 하는 a의 값이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돼 라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살짝 생각해보자. 만약에 k라고 하는 녀석이 없었다라고 치면 정확하게 16과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 x축은 무조건 정가운데 거졌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양수 k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무조건 조금이라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린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x축이 조금씩 내려간다는 소리와 같은 말이죠. 원래 x축이 정가운데였는데 k를 올린다는 소리니까. 그럼 요건 적당하게 올렸을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꽤 많은 지점을 올렸을 때일 거고요. 뭐 k에다 100 정도 넣어보면 오지게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딱 아다리 맞게 k를 16 정도 올리게 되면 요런 세팅이었겠죠. 자, 그럼 뭐가 맞을지 우린 몰라. 그러면 다 따져보면 돼요. 요 경우를 하면 저기 올려, 저거 올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y는 a라고 하는 녀석을 찍을 건데 0 이상부터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진아 y는 a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거지게 되면 현재 우진 교점 몇 개? 밑에는 없는 거예요? 3개. 그렇구나. 근데 요쪽에도 가보면 우진아 교점 몇 개? 여러 개 나오네? 탈락.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왼쪽 상황이었으면 접어 올려.
자, 그럼 요렇게 여러분들이 찍 거지게 되면서 교점 1개. 홀수개네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렇게 거지게 되면 교점 3개네요. 여러 개 나오네. 그럼 요 자식도 탈락. 자, 마지막 남은 요 경우를 좀 내가 보면 접에 올려. 자, 그렇게 됐을 때 y는 a라고 하는 점을 찍 그게 되면 이때는 교점 2개니까 안 되고, 요렇게 치고 가면 교점이 4개니까 2개니까 안 되는데, 딱 요 순간에만 교점이 3개인 게 존재할 수 있네. k는 16이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yes. 네,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 저랑 여러분들이 자 131쪽에 12번 볼게요. 아마 우리가 마지막 주차 때는 살짝 좀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들도 셈이 따로 좀 준비해서 연습을 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좀 연습해야 될 건 당연히 그래프 개형에 친숙해지는 거랑요. 그 다음 적절하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래프 개형을 찾으셨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식을 올바르게 잘 세우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얘들아 은근 빡세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잘 봐.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참수 fx가 있대요. 그런가 봐요. 그랬을 때 fx가 f-x랑 저게 원점 대칭이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f-x랑 fx가 부호반대라고 하는 건 원점 대칭인 거랑 일단 그래프 개형 1, 2, 3번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점대칭이니까. 그 점이 원점이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값을 취하래요. 그리고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찍었는데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2번, 3번은 탈락이야. 접어 올리게 됐을 때 어차피 교점은 2개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이 1번처럼 생겼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쯤 어딘가가 원점이면 x축을 찍 긋게 되면 정확하게 얘네가 대칭 느낌으로 이제 간 거겠죠. 그 상태로 절대값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접혀 올리게 되고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마침 여러분들한테 여기 극대라고 하는 녀석이 정확하게 극대값이 일치하는 이런 세팅으로 펼쳐지겠지. 그때 y는 2라고 하는 녀석을 찍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려면 아 여기가 y는 2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니까 그 말은 원래 3참수 입장에서 극소에 해당이 되는 게 마이너스 2 또는 극대에 해당이 되는 게 2 요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조건만으로 너네한테 f3의 값을 구하래요. 뭔가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여기 원점이에요. 저라면 여기를 루트 3알파로 둡니다. 이유는 1대 루트 3 비율을 쓰려고. 그러니까 저라면 꼭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건 연습하는 거야.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좀 둘 수 있겠죠. 원점 지나니까 x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fx를 굳이 x의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1대 루트 3 비율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여기 지점이 이미 알파라는 걸 알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면 되는 거니까 알파를 좀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2구나가 잡히는 거지. 그래서 알파의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가 1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알파는 자 문제에서 f3의 값을 구해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3 넣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요 정도. 성훈이 이해되나? 승현이 이해됐죠? 상민이 이해됐어? 자 남은 기간 동안 뭘 더 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 연습 한번 해볼까? 114쪽에 잘 안 될 때 밑에서 참고하시고 기본 문제 4번에 1번은 3참수고 2번은 4참수예요. 4참수 오늘 안 배웠어. 하지만 3참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그리실 수는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개 그래프 개형 그려보는 연습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두 개 해봐.